네, 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메인 탭에 있는 저번 시간에는 IO 라우팅 설정을 했었죠. 네, 이렇게 이 라우팅 설정을 하게 되면은 고맙게도 이 헬릭스 계열들은 어, 메인 탭으로 가보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이 잡혀요. 네,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는 이 인아웃 라우팅 설정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그 메인 탭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니 여기에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하이는 트위터가 되겠고 이거 명칭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좀 돼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네, 트위터가 되겠고 프론트 미드는 미드레인지가 되겠고 프론트 로우는 미드 우퍼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뒷좌석의 리어, 또 센터, 서브 우퍼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창을 보면 채널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네, 적용된 값들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세로축은 소리의 크기가 되겠고 가로축은 주파수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메인 탭에서 먼저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에 보면은 이제 크로스오버 설정을 해야 되겠죠. 크로스오버 설정이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스피커로 보내져야 할 주파수, 재생해야 할 주파수를 할당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더 간단하게 함축시켜 보면 그냥 신호 분배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네. 자,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요 칸이 있죠. 네. 이게 프론트, 레프트를 선택하면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요 옆에 요 탭을 클릭을 해주면 박스를 클릭을 해주면 빨갛게 변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레프트에다가 데이터 값을 적용해 하면 라이트도 같이 먹어요. 같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필요한 채널만 이게 링크를 시키는 거거든요. 채널과 채널 링크를 시키는 건데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 여기에다 같이 체크를 해버리면 미드 레인지도 같이 막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실수는 절대 범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트위터에 설정을 해야 해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레프트, 라이트의 신호를 동시에 줘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링크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 하이패스 필터 섹션이 있죠. 네, 하이패스 필터 섹션이라는 것은 자, 여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4km 정도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줄랜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적용된 값이 보이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좀 회색으로 변했고 여기는 까맣죠. 여기는 실제적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리가 트위터 쪽으로 내보내지는 소리는 이거겠죠. 네. 이렇게 주파수를 선택을 할 수 있고 하이패스 필터라 함은 이 설정한 이하의 값을 내보내지 않는다, 패스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패스? 이 필터의 종류 그리고 슬롭이 적용된 값을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4kHz로 설정을 했다면 이 버터워스 필터의 슬롭이 마이너스 12dB이라는 슬롭이 적용이 된 이 소리만을 스피커로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 외의 신호들은 잘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 섹션이 있죠. 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 섹션을 거의 그러니까 하이 패스 필터의 반대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쓰시죠. 근데 뭐 때로는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쪽에서의 뭐 소리가 너무 과하거나 또 혹은 위쪽에서의 레프트, 라이트 혹은 뭐 스피커들의 위상을 맞출 때
정확하게 정말 맞춰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네, 사용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잠깐 빠뜨렸는데 이 슬롭이 예를 들어 5%돼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파수 설정을 아무리 해도 필터 설정을 아무리 해도 그냥 플레인즈로 소리를 다 내보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슬롭을 이렇게 줘야지만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트위터 왼쪽 운전석 쪽으로 하이패스 필터 섹션을 지금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는 하이패스 필터의 반대죠. 네, 반대. 설정한 이상의 소리를 차단시키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 프론트 미드레인지 쪽으로 가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은 이제 크로스오버 설정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곳은 이제 위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네, 그 탭이 되겠고요. 이곳은 위상 각을 맞출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0도에서 360도까지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딜레이, 그 타임 탭에 대해 다음 시간에 타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제 딜레이 거리값을 적용을 할 때 스피커와 스피커에 거리값을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곳은 채널의 볼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의 트위터에 설정을 해놓고 난 후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겠죠. 자, 아까 맨 처음에 프로세서를 설정을 할 때 이걸 우리는 좀 뮤트를 좀 시켜놓자, 시스템의 데미지를 좀 덜 주기 위해서. 자, 요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채널을 좀 뮤트 시켜놓은 상태에서 두 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이러면 이제 트위터 쪽으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이렇게 조금씩 키워가면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 정도. 네. 너무 과하게, 예를 들어 뭐 여기가 0인데 플레이어에서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굉장히 큰 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스템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론트 미드가 되겠죠. 자, 두 개의 채널을 링크를 시키고요. 자, 링크를 시키면 어느 한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레프트 쪽에서 적용을 막 하게 되면 라이트도 동시에 쫓아가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이 프론트 레프트 하이에서 하이패스 필터를 4kHz로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도 4kHz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로우 패스 필터 섹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하이 패스 필터는 설정한 아래의 소리를 내보내지 않는다, 패스시킨다. 로우 패스 필터는 반대입니다. 설정한 이상의 소리를 패스시킨다. 내보내지 없는 거죠, 여기는 소리가. 어떻게? 필터의 종류 그리고 슬롭이 적용된 값을 말하는 겁니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트위터에서 여기까지만의 소리가 필요한데, 여기까지만의 소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미드레인지에서 이미 트위터의 소리가 여기를 내고 있으니 미드레인지는 여기 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뭐 때로는 두 개의 소리를 중첩시켜서 뭐 어떠한 뭐 효과를 또 뭐 기대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4kHz에 설정을 했으니 트위터가 4kHz까지 설정을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미드레인지는 4kHz 이상의 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4kHz 정도의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필터 선택을 하고, 필터 선택은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필터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슬롭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하이패스 선택 섹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500Hz 정도로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하이패스 필터의 개념은 뭐다? 설정한 이하의 소리를 차단시키는 거죠.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패스. 어떻게? 설정한 주파수의 이하의 소리를 내보내지 않는데 이렇게 필터에 설정된 값을 립니다. 자, 그러면 왜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를 왜 쓰는가? 아까 제가 이쪽 윗부분은 트위터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 미드레인지가 이 윗부분은 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소리를 요만큼만 소리가 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트위터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 이쪽은 이제 로우 패스 필터가 되겠죠. 하이패스 필터는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지금 이쪽이 이 구간이 지금 가청 주파수예요. 20kHz, 20Hz에서 20kHz까지 25에서 20kHz네요. 네. 자, 밑에 우리가 그 미드 우퍼를 할당을 지금 잡아놨죠. 자, 그러면 이 밑에의 미드 우퍼가 미드 우퍼가 이제 여기를 소리를 내줄 텐데 이 미드레인지가 이 밑에까지 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예를 들어 뭐 한 명만 악기 연주를 해도 되는데 두 명이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미드레인지까지 설정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드레인지 이제 미드로 가보자고요. 미드로 가보면 미드 우퍼, 아까 미드레인지 우리가 500으로 설정을 했죠. 자, 여기도 링크를 걸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주파수를 우리도 511, 아까 여기가 511로 돼 있었죠. 네. 우리도 511로 여기를 이제 설정을 해보자고요. 로우 패스 필터. 자, 로우 패스 필터는 뭐다? 설정한 값 위쪽에 이상의 소리를 내보내지 않는다 그랬죠. 왜? 여기는 지금 미드레인지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는 뭐 그냥 100 정도로 잡아보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쭉 열려 있죠. 여기가 소리가 나가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나가지 않는 구간이고 열려 있죠.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슬롭을 줘서 필터를 사용을 해서 또 소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브우퍼와 미드우퍼가 중첩되는 구간에서 서로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잘라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100Hz로 예를 들어 뭐 설정을 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슬롭을 주게 되면 자, 보시면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 이렇게 각각 나가는 소리를 할당을 했죠.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하이패스 필터는 무엇이다? 설정한 소리 이하의 소리를 내보내지 않는 거죠. 로우 패스 필터는 반대. 설정한 소리 이상의 소리를 내보내지 않는 거죠. 어떻게? 설정한 필터와 슬롭의 값에 의해 설정한 값을 하이패스 필터는 이하의 소리를 잘라버리고 로우 패스 필터는 이상의 소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트위터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 미드레인지는 요만큼만 소리를 내는 거죠. 자, 미드레인지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 미드도 요만큼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서브우퍼. 자, 미드 우퍼까지 했으니 이제 서브우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서브우퍼는 80에서 20Hz로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왜냐면 여기 슬롭을 지금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여기 슬롭을. 네. 이건 필요에 의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 섹션에 대해서 개념만 아시고 또 여기에
주파수를 입력해야 하는 이 개념만 아시게 되면 이 크로스오버 설정은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이렇게 메인 탭에서 크로스오버 설정을 지금 해 보았고, 이 크로스오버 설정에서 이건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크로스오버 설정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보면은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 그리고 서브 이렇게 설정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요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하지요. 4km. 근데 이것은 이렇게 그냥 이 수치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차량에서 4km 적용을 하고 차량에서 측정을 해보면 4km 이상까지만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막 4km 이하까지도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수치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차에서는 정확하게 4km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정해지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 규칙이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 먼저 트위터 먼저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0값의 기본값이죠. 여기 이 라인이, 네. 이 라인을 기준으로 쭉 측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6dB이 되는 지점이 크로스오버 포인트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것은 그냥 수치에 불과하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6dB 지점이 여기가 4km가 될 수도 있고 3km가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차량 환경에 따라 스피커가 재생하는 소리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정해지는 규칙은 이 0을 기준으로 쭉 측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6dB에 되는 지점, 그리고 미드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쭉 봤을 때 마이너스 6dB이 되는 지점, 그곳이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정해지는 규칙이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6dB의 그 소리의 크기를 갖느냐? 이유는 두 개의 스피커가 동시에 재생이 되어 있을 때 위상이 0도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6dB이 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6dB로 잡았지만 트위터를 마이너스 6dB, 미드레인지도 마이너스 6dB의 위치를 잡았지만 위상이 0도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면 6dB의 소리가 이 부분이 살아난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탄한 일자의 소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과정을, 이 규칙을 무시하고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잡게 되면 차량 환경에 의해 혹은 어떤 때는 딥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EQ를 막 건드려야 하고, 또 뭐 EQ를 건드릴 때 뭐 측정 장비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뭐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또 우리는 또 되질 않잖아요. 물론 뭐 위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여튼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정해지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뭐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는. 네. 크로스오버 포인트는 그렇게 대략 얼마다가 아니고요. 이런 규칙에 의해 정해져요. 이런 규칙에 의해 정해지고 이런 규칙이 준수되고 정확하게 대입이 되어 있을 때 올바른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 크로스오버 포인트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밑에 있는 그래픽 이퀄라이저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